포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 인코퍼레이티드 암모늄 플로라이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실험 컨셉과 절차, 그리고 LNG4 인코퍼레이션에 따른 연력학적, 공력학적 특성 및 주로 분석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저온 고압 조건 하에서 가스 분자가 물 분자와 결합하여 형성된 고체 상태의 결정으로서 물 분자 내부에 주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질소와 같은 가스 분자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첫째로 상당량의 가스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퇴적층이나 연구 동쪽층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하이드레이트 양은 약 10톤으로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반면에 유저 및 가스전에 개발시 다양한 탄화수 화합물과 함께 물이 생성되는데, 이때 심해의 저온 조건과 파이프라인의 고압 운전 조건은 필연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생성시킵니다. 이는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막힘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파이프라인의 폭발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아이스와 같이 온도와 압력, 그리고 구성 성분의 조성에 따라 몇 가지 구조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S1, S2, SH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암모니아나 아미노애시드, 암모늄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 그 물질들은 물 분자를 대신하여 호스트 프레임워크에 인코퍼레이션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암모늄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퓨어 암모늄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헥사고날 아이스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그 아이스와 NH4F는 일정 조성의 범위에서 솔리드 솔루션 상태를 이룹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H4와 NH4F 혼합물에 제논가스를 걸어줄 경우 그 각각의 NH4F 물질이 그 워터 프레임워크의 물 분자 두 개를 대신하여 들어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이드레이트 프레임워크의 경우 그 하이드로젠 본딩이 가능한 게스트 몰레큘들에 의해 그 불안정성을 띠게 되는데, 따라서 NH4F 인코퍼레이션에 따른 그 연력학적 특성 및 포메이션 키네틱, 그리고 NH4 인코퍼레이션에 따른 매트리스 파라미터나 케이지 오쿠펜시 등을 관찰하였습니다. 먼저 산성형 및 그 포메이션 키네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 쿨링 베스 내에서 그 스터닝 셀을 사용하였고, 온도와 압력을 시간에 따라 관찰하였습니다. 이 다음은 그 분광학적 분석을 위한 샘플 제도 과정입니다. 먼저 상평형 그림을 보시면은 NH4F가 첨가된 경우 그 퓨어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비교하여 서모다이나믹 이니비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 메이 퍼센트 기준으로 그 서모다이나믹 이니비션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진 메탄올보다도 조금 더 나은 이니비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물의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는 전해질인 소듐 플로라이드보다도 조금 더 좋은 이니비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네틱 측정을 위해서 약 NH4F 5몰%의 농도에서 진행한 결과 그 뉴플레이션 타임 이후와 그 캐타스트로피 그로스 이전의 슬로우스 그로스가 약 40시간에 이르는 것을 40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플링을 CK로 사용하였는데, 서플링이라는 것은 그 오퍼레이팅 템퍼처와 같은 압력에서 하이드레이트 이퀄리비엄 커브의 같은 선상의 온도와의 차이를 나타내며 하이드레이트를 생성시키는 드라이빙 포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퓨어 메탄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NH4F가 첨가된 경우와 퓨어 메탄하이드레이트, 메탄올의 10% 들어간 키네틱을 비교한 결과 암모늄 플로라이드가 첨가된 경우와 달리 퓨어 메탄하이드레이트나 메탄올이 첨가된 경우는 그 수시간 이내 슬로우 그로스 피리어드가 되게 거의 없이 그 수시간 내에 하이드레이트의 형성이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HRPG 측정을 한 것인데, 그 NH4F가 증가함에 따라, 그러니까 NH4F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퓨어 메탄하이드레이트와 비교하여 매트리스 파라미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NH4F가 호스트 프레임워크에 인코퍼레이션 되면서 NH와 F의 하이드로젠 본딩의 길이는 2.71 옴스트롱이고 OH와 하이드로젠 본딩의 길이는 2.75 옴스트롱이므로 이 하이드로젠 본딩의 차이로 인하여 그 매트리스 파라미터가 감소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이 파란 화살표가 나타내는 헥사고날 아이스 피크가 NH4F가 증가함에 따라
굉장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통 아이스 파우더로부터 형성한 하이드레이트 샘플의 경우는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아이스 상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NH4F가 들어감에 따라 하이드레이트 크리스탈의 모포로지나 레티스 뷰티에 영향을 미쳐 이런 아이스로부터 하이드레이트의 컨버전 레이트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탄가스가 없이 헥사고날 아이스와 NH4F가 들어간 솔리드 솔루션 상태의 HDR 비즈를 측정한 결과인데, 마찬가지로 NH4F가 들어간 솔리드 솔루션의 경우 헥사고날 아이스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반면 레티스 파라미터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하이드로젠 분진 기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MR 측정 결과인데, 퓨어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비교하여 NH4F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 각각의 피크는 이 스몰 케이지에 들어간 메탄 피크, 라지 케이지에 들어간 메탄을 나타내는데, NH4F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피크들의 점점 브로드해짐을 알 수 있었고, 케미컬 시프트가 조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NH4F가 한 포스트 프레임워크에 인코퍼레이션 되면서 각각의 N, O, F는 반데르로스 라디우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탄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쳐 엑세스 아모니움에 의한 시프트 증가와 엑세스 플로라이드에 의한 케미컬 시프트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각각의 샘플들에서 스몰 대 라지의 케이지 오큐판시 레이시오를 비교한 결과 NH4F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 레이시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또한 이제 레티스 파라미터의 감소로 스몰 케이지 오큐판시에 영향을 미쳐 NH4F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런 에어리어 레이시오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만 측정 결과인데, 이제 솔리드 솔루션 상태와 클러스 레이트 하이드레이트의 라만을 비교한 결과 이런 NH4F의 시메트릭 밴딩 모드나 아시메트릭 밴딩 모드의 인텐시티 변화나 케미컬 시프트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들은 하이드로젠 밴드 스트렝스의 차이나 하이드로젠 본드 렌스의 디스트리뷰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NH4F가 코스트 프레임워크에 인코퍼레이션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결론입니다. NH4F 인코퍼레이션에 따라 4가지의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일단 열역학적이고 동력학적인 이니비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고, 아이스로부터 하이드레이트의 컨버전 레이트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레티스 파라미터에 따른 케이지 오큐판시 에어리어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니비션의 효과는 익히 알려진 이니비션 메커니즘의 하나인 게스트 물질들이 하이드로젠 분징을 하면서 물 분자와 하이드로젠 분징을 하면서 이런 이니비션 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할 수 있고, 또한 디스트리뷰트된 이런 이온들이 일렉트로스태틱 어트랙션을 위해서 재분배되면서 키네틱 이니비션 효과까지 가져온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이렇게